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과제가 따로 없었죠? 다 복습을 열심히 했습니까? 원기야 왜 쌤을 피하시는 거죠? 복습 열심히 다 했습니까? 네, 지수함수는 그 저번에 푼 그 어려운 문제들까지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삼각함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함수로 가시죠. 자, 우리가 이 그 3학년 진도 진행 전에 삼각함수를 또 한번 가볍게 정리를 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계되는 이야기들은 과제로 다 드리고 총정리식으로 가볍게 점검만 하고 와야겠죠. 숙제 드린 다음에 뒤로 넘어가긴 할 건데 그때 아마 이런 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요 몇 개는 체크를 하고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68페이지 보시면 68페이지에 이제 23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뭔지 다 아실 거고 그죠? 우리 라디안과 60분법은 이미 이제 요 교재 하기 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좀 수록이 돼 있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각. 안 좋아요? 아 잠깐만요. 보시죠. 자, 일반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287번에 이제 문제로 나와 있는데 알겠죠? 우리가 보통 각을 얘기할 때 그 각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요거는 정리 한번 했었는데 이 x축과 좌표 평면의 각을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의 각을 얘기할 때는 반직선 두 개가 필요한데 이 좌표 평면에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직선을 정해놨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기 시초선, 그죠? 시초선이라고 해서 각을 그 만들어주는 하나의 선은 정해져 있어.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에 선 한 개만 그어서 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선으로 각을 얘기할 때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읽기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한 점을 잡죠. 점 P를 잡아서 여기 오고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동경 OP에 의한 각.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동경 OP라는 게 저 위치를 얘기하는 표현인 거지. 동경 OP 이러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의한 각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의 각이 이제 요거는 뭐 그림으로 보기엔 예각이니까 그렇죠?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알겠죠? 선생님 동경 OP에 의한 각을 읽어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세타입니다 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그림만 가지고는 여기 선을 잡을 때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잡았는지 두 바퀴를 돌고 잡았는지 그냥 잡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가 항상 각을 표현할 때는 일반각의 표현을 여기서 처음 배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세타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게 몇 바퀴 돌았는지에 대한 표현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저 각을 표현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표현할 때 2파이 n, 2n 파이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사실 문제 풀 때는 2파이를 더 많이 쓰는데 2n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각이에요. 그때 단 n은 정수고요. 그리고 여기 쓰는 세타는 항상 0부터 2파이 사이 각만 씁니다. 선생님 호두법으로 표현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일반각의 표현은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n이 0이라면 그냥 바로 세타만큼 딱 올라간 그걸 얘기하는 거고 n이 1이라면 한 바퀴 돌리고 세타간 걸 얘기하는 거죠. n이 2라면 두 바퀴 돌고 세타간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게 의미하는 게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겠지만 몇 바퀴를 돌든 세타만큼 올라간 지점의 동경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을 표현할 때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올바른 표현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반각이라 부르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각의 표현만 연습해 볼게요. 287번을 보시면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 하고 나서 1번에 60도가 적혀있죠. 초반 문제다 보니까 60분법을 쓰고 있는데 뭐 60도는 이제 라디안 쓰면 어떻게 되죠? 원경 뭐지? 3분의 8.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에 익숙할 거니까 선생님 라디안 쓸게 알겠죠? 그러면 60도에 대한 일반각을 써라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2파이 n 더하기 3분의 8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한 개 더 해볼게요. 2번 400도입니다. 얘는 우리가 세타로 쓰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요거에 대한 동경은 여기서 360을 빼 어떻게 돼?
40도가 남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특수각이 아니니까 굳이 라디안으로 바꾸진 않겠습니다. 뭐 라디안 바꾸면 안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냥 쓰면 얘는 360도가 한 바퀴니까 곱하기 n 더하기 40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얘가 나타내는 동경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겠습니까? 음수 버전 한번 해볼게요. 거기 4번에 마이너스 380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나타낸 동경이 어딘지 파악은 되겠지만 요 각은 세타로 쓰기엔 부적합한 각이기 때문에,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세타를 잡아내기 위해서 360도 한 바퀴 돌려. 마이너스 20이 남죠? 마이너스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건 약속이니까요. 알겠죠? 그럼 더 한 바퀴 돌려. 그럼 34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랑 같은 동경이 340도니까 얘도 일반각의 표현을 쓰면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4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일반각의 표현이다. 알겠죠? 이게 세타의 범위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항상 우리는 일반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여기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 여기 바로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요. 동경의 위치 파악이라는 그 위치가 빠진 건데 동경의 위치 파악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옛날 내신할 때 맨날 풀던 문제고, 알겠죠?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알겠죠?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해놔야죠. 알겠죠? 자, 문제 보시면 봐봐. 뭐 이런 식이에요. 292번을 풀어볼게요. 이거 못하다. 알파가 아니라 세타로 바꿔. 세타로.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인지를 파악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봐봐. 자, 이거 가볍게 한번 보면 돼. 이런 거 이렇게 풀어야 돼.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지 다 파악해봐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요거 뭐 기억이 좀 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는 아마 모든 문제집 교과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풀어본 흔적이 있을 텐데 봐봐. 자, 세타가 3, 4분면이라는 건 그 각의 위치를 범위로 잡으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호도법을 또 간만에 보니까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가 4분면에 대한 라인을 그 호도법을 체크해보면 여기가 0라디안이죠. 그죠? 여기가 2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가 파이 라디안, 여기가 2분의 3 파이 라디안. 그죠? 여기는 2 파이 라디안. 그죠? 반대로 돌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라디안, 여기가 마이너스 2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야 돼. 0이랑 2파이는요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대변아, 얘 둘은 같은 각이 다른 각이에요? 다른 각이죠. 다만 뭐가 같은 거죠? 같은 게 있긴 하잖아 얘들이. 그치? 얘들 뭐가 같아? 그죠? 뭐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동경이 일치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그냥 같은 위치에 각이 존재합니다는 맞거든요. 알겠죠? 그렸을 때. 알겠습니까? 그거를 표현할 방식이 동경이 일치합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게 위치 얘기하는 거야. 위치가 똑같습니다 라는 거죠. 알겠죠? 각은 당연히 크죠. 몇 근데 얘 둘은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표현이 맞는 거야. 알겠죠? 이 표현이 돼야 이 사람들 말을 이해할 거 아니야. 알겠죠? 이건 동경이 일치한다 표현하는 거야. 자, 아무튼 자, 세타가 3, 4래요.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거지? 3, 4면요? 누구보다 크고? 수연아, 누구보다 크고? 파이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 2분의 3 파이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일반각의 표현을 써야 됩니다. 몇 바퀴 돌지 내가 모르니까. 알겠죠? 얘가 지금 세타에 오면 안 줬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야 세타는 0부터 2파이 사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맞죠. 근데 그런 말이 없을 때는 항상 저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가 3, 4다라는 건요. 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2n파이라 쓸게요. 이제 연산할 때 이게 편하거든. 의미는 저게 맞지만 쟤도 2n파이 썼네. 네, 알겠습니다. 네, 2n파이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죠? 거기에 배정된 유형이 요거 한 개고요. 알겠죠? 그래서 각은 이렇게 표현해요. 당연히 n은 정수입니다. n이 정수라는 건 n은 뭐 0, 1, 2, 3, 4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다 되겠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3분의 세타가 몇 산지를 파악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3분의 세타의 범위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양변에 3분의 1 곱할게요. 오케이? 산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묶겠습니다. 2n 플러스 1파이니까 묶으면 그죠? 그럼 3분의
2n 플러스 1파이보다 크고 누가? 3분의 세타는 얘도 좀 통분하고 3분의 곱할게요. 통분하면 요거 2분의 얘가 2분의 4n파이고 2분의 3파이니까 4n 플러스 3파인 거 알겠어? 그죠? 통분한 거야. 1이야 산소 편할 거니까 3분의 곱하면 6분의 4n 플러스 3파이가 되고 얘는 당연히 정수인 상태인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죠? 3분의 세타는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이제 몇 산지를 파악하려니까 직접 각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건 대입을 해야 됩니다. n이 일단 제일 쉬운 0부터 넣을게. n이 만약 0이라면 0 넣어버리면 3분의 파이와 3분의 세타는 0 넣으면요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사이네요. 요거 몇 사분면이에요? 몇 사분면이에요? 3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몇 사야? 이거는 몇 사야?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일 수도 있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n이 만약 1이면요 때려봐 1이면 파이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1 넣어버리면 6분의 7파이보다 작네요. 수연이는 몇 살? 3, 4분면도 존재할 수 있겠군요. n이 만약에 2라면 2 넣어버리면 3분의 5파이보다 크고요. 3분의 세타는요 2 넣어버리면 6분의 11파이로 잡습니다. 요거 4, 4분면입니다. 체크해보세요. n을 3을 넣어버리면 3 넣어버리면 얘가 3분의 몇 파이야? 3 넣으면 7파입니다. 스톱! 왜 그러냐면 봐봐. 어차피 각들은요 삼각함수 마찬가지로 주기함수인데 그죠? 각도 돌기 때문에 이게 각이 돌아서 주기가 되는 거거든. 얘와 얘가 어때? 같은 동경이죠. 그죠? 동경일치합니다. 즉 그 말은 여기도 동경일치가 나올 거야.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3번 세타는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된다는 거죠. 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지금은 어차피 3학년이라서 얘를 풀어내는 것보다 잘 안 나오니까 이런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봐봐. 쌤 3, 4분면 각을 3등분하면 1사가 될 수도 있고 3사가 될 수도 있고 4사가 될 수도 있군요 라는 결론을 얻은 건데 알겠죠?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일반각이라서 그런 건데 만약에 세타가 예시로 갈게요. 예시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잠깐 60분법을 쓰겠습니다. 3, 4분면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80보다 크고 210보다 작은 거니까 그렇죠? 좀 산수하기 편하게 180보다 크고 210도로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요거 3, 4 맞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리지 않았어. 그냥 바로 간 거잖아. 얘를 3등분하면 3분의 세타는요 70도 1사 맞잖아. 그죠? 그럼 선생님 1사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1사만 나오는 건 아니지. 왜? 얘를 한 바퀴 돌렸어. 그러면 360 더해버리면요 570도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요 놈을 가지고 3등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기 3하면요 1, 9, 봐 3, 4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 4분면의 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처음에 간 그 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겠죠? 한 바퀴 돌린 거랑 두 바퀴 돌린 거랑 세 바퀴 돌린 거랑 이거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각의 어떤 확장된 개념을 이해하는 용도로 잘 한번 풀어서 연습 한번 하세요. 알겠죠?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루면 된다.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문제도 한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복습하고 한 번 더 연습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각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동경 일치 문제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나옵니다. 내신 때는 뭐 필수 기출 문제인데요. 알겠죠? 수능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가끔 만날 수도 있다 정도로만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개념 정리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놔야지. 자, 얘는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내신할 때 너무 중요했던 유형인데 얘는 뭐냐면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을 잡아내는 유형입니다. 특징을 잡아내는 거죠. 알겠죠?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이 좌표 평면에 표현했을 때 얘가 하나가 알파였다면 나머지 한 개도 여기 있어 이 말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알파도 여기 있고 베타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알파도 여기 있고 베타도 여기 있다는 것은요. 봐봐. 두 동경이 다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건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모르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30도랑 390도도 이런 상태의 거란 말이야. 동경이 일치하겠죠. 두 가지 같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경이 같다고 각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질이 있겠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요 테마만 다 기억해 두세요. 이게 두 각에 대한 얘기일 거기 때문에 이 두 각에 대한 합 또는 차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패턴들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동명이 일치한다.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뭐 이런 식의 대칭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두 각에 대한 이야기 알겠죠? 그러면 저런 대칭이 되는 성질을 외워두는 건 아니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각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건지 해설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해 봐봐. 야, 알파랑 베타가 문제를 잡은 거야. 동경이 일치해. 라고 이야기한 거야. 요건 좀 쉬워요. 야, 알파랑 베타가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30도랑 360도, 390도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30도랑 390도의 동경이 일치하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요. 얘를 빼면 차가 뭐가 돼? 360도잖아. 그러니까 둘을 뺀 게 한 바퀴면 같은 위치에 있겠지. 둘을 뺀 게 두 바퀴야 같은 위치에 있겠지. 알겠습니까? 얘는 사실 뭐 뭔가 도형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차가 한 바퀴나 두 바퀴나 세 바퀴나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표현해? 2파이에 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각의 차가 2파이에냐? 그거 동경 일치한 각이죠. 동의하겠니? 동의자문이? 잘 들어라. 자, 두 번째. 이제 실력이 필요한 문제야. 알파랑 베타랑 두 각이 X축 대칭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여보세요? 어떻게 카메라 보여주세요? 그 책상 앞으로 밀어보세요. 저로 가세요. 두 각이 X축 대칭이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 이거는 해석하는 능력을 공부해야 돼. 여러분 필기장 보시면요. 그 프린트된 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X축 대칭이면 뭐 합이 뭐 EM파이가 뭐 차가 뭐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파악하는 해석력을 길러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확인용으로 적혀 있는 거고 봐봐. 두 각이 X축 대칭이래요. 그럼 너네 찾아야 돼. 어차피 합이나 차의 규칙이 있어. 그러면 두 각이 X축 대칭되게 그려놓고 본인이 밝혀내세요.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다 가정해볼게. 각이 여기 있겠죠. 알파 동경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알파가 여기 있어. X축 대칭에 베타가 있는 거잖아. 베타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요 각은 같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베타를 표현해보면 시초선 여기니까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베타. 이해됐어요? 그럼 봐. 베타에서 요 작은 알파란 각을 더한 데 성질이 뭐냐 있겠어요? 알파를 빼는 게 성질이 있겠어요? 더해야 되겠죠. 왜? 봐봐. 베타만큼 진행한 각을 알파만큼 더 가면 각이 똑같은 거니까 한 바퀴가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일반각을 배우기 때문에 한 바퀴라 표현하면 안 되고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있고 그죠? 아 얘는 뭐가 된다? 성질이 합이 몇 바퀴가 돌면 두각은 X축 대칭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Y축 대칭도 뭐 원점 대칭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합이나 차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걸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적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동경일치와 X축 대칭은 보여드렸으니 다른 걸 할게요. 여기 299번 한 문제면 되겠다. 299번. 네, 이런 걸 만나는 거야. 299번을 보시면 세타와 이세타의 동경이 뭐래요? Y는 X의 대칭이고 스톱 요거부터 풉시다. 알겠죠? 세타와 이세타의 동경이 Y는 X 대칭이래요. 요것도 풀어볼게 봐봐. 자, 세타와 이세타가 Y는 X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볼게. 자, Y는 X 대칭이면 뭐 이렇게 있죠. 가운데 이제 Y는 X는 직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렇게 Y는 X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봐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세요. 여기 알파가 하나 있다 칩시다. 작은 값을 쓰셔야 안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직선 대칭이면 베타가 어디 있겠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이 대칭이잖아. 접었을 때 대칭 그죠? 베타가 이렇게 있는 게 베타죠. 됐어? 오케이? 아마 요 각이랑 요 각은 같을 겁니다. 그쵸? 대칭이니까. 그러면 베타에다 알파를 더하는 게 성질이 생기는 거야? 베타를 빼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죠. 베타만큼 진행한 상태에서 알파만큼 더 가면 몇 도야? 90도. 2분의 8. 그쵸? 아, 쌤, 얘는요. 합이 몇 바퀴 돌고 2분의 파이가 되면 되네요. 라는 거죠. 일반각의 표현이 필요한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봐. Y를 세팅되는 두 각의 특징이 뭐라고? 둘의 합이 얘를 만족하면 돼. 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밝혀낸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알겠죠? 그러면 둘을 더하면 3세타가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면 되네요. 알겠습니까? 요거 통분할게요. 사수가 편하게 3세타는 2분의 4n 플러스 1이겠네. 파이. 됐습니까? 세타는 뭐가 되는데? 6분의 4n 플러스 1 파이가 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세타가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n은 정수니까요. 0과 파이 사이면 0 넣으면 6분의 파이 답이 되고요. 또는 1 넣으면 6분의 5파이고 2 넣으면 파이를 넘어가니까 패스. 그죠? 그러면 첫 줄을 읽었을 때 답이 두 개 나왔어. 얘가 세타가 될 수 있어.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시에 세타와 이번에는 2세, 5세타. 얘 둘은 Y축 대칭이 돼야 돼.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Y축 대칭되는 두 각의 성질도 있을 거란 말이야. 걔를 또 찾으러 가시죠. 이렇게. 자, Y축 대칭이면 또 알파 아무데 잡고 이렇게 알파 이렇게 있어. 베타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만큼 베타. 그죠? 또 요 각은 대칭이 바뀌었죠. 그지?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죠. 베타에다 알파 더해주면 파이네요. 이랬습니까? 옹기야, 둘을 더하면 즉 합이 뭐가 된다고? 2파이 더하기 파이라고요. 이랬습니까? 그럼 둘 더하면요. 아, 6세타가 더하면 2n 플러스 1파이로 얘를 만족하면 되네요. 그죠? 이번 세타가 6분의 2n 플러스 1파이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구해지는 답은요. n이 0일 때 6분의 파이 정답. 1일 때 6분의 3파이 뭐 2분의 파이겠죠? 그 다음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넘어갔어. 끝. 그쵸? 뭐야, 답이 두 개네? 얘는 없고 둘 다 만족하는 거니 답이 두 개는 6분의 파이나 6분의 5파이 두 개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경 일치나 대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요거예요. 합 또는 차의 성질이 있구나. 그거 잡아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잡는 연습하세요. 알겠죠? 내용을 못 풀지 마시고 본인이 잡아서 푸시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길이는요, 우리도 저번에 했던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또 숙제로 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갔어.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삼각함수가 아무래도 좀 이제 다시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 주문한 상하기 전에 미리 답습을 한번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 내용은 다 그때 점검이 됐을 거라 보는데 그냥 던지면 좀 뭐하니까, 알겠죠? 체크만 하겠습니다. 체크만. 자, 내가 질문할게요. 질문보다는 310번 풀어봐. 312번 풀어라. 이게 아니야. 312번 풀어봐. 1분 드립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해라. 그냥 봐야지. 우리 사전 공부할 때 정의의 중요성을 쌤이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일단 저 세 개부터 구해봐. 답보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뭔지 다 적어놔. 그게 적어놓은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확히 적어놔.
필기장 있는 친구들 필기장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넣고 계산하는 거 하면 되니까 알겠죠? 간만 체크하겠습니다. 봐봐요. 일단 봐봐.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좌표 평면에서 필기장 체크하시고 한점 P를 잡았을 때 동경 OP에 대한 각을 세타하면 코사인 세타는 뭐죠? 원점으로부터 거리분의 X좌표 기억나십니까? 이게 정의죠. 알겠습니까? 네. 요걸 구해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삼각형을 그려서 뭐 답까지 잘 간 친구들은 물론 있는데 알겠죠? 정의를 정확히 표현해내진 않았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는 암기야 암기 알겠죠? 여기다 외워져 있어야 돼. 이게. 사인은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분의 y좌표. 탄젠트는요 x분의 y좌표. 알겠습니까? 그럼 봐. 좌표를 주고요. 야 동경 OP 상황을 얘기해드리면 이 각에 대한 이야기죠. 세타. 그죠? 요 세타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래요. 그죠? 제일 먼저 할 일은 원점으로부터 거리 구해야죠. 그죠?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요. 요거 5대 12대 13이니까 거리가 13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만 딱 해오고 답을 써야지.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10이고 얘는요 13분의 5입니다. 탄젠트는 보자마자 나왔죠. 마이너스 5분의 10이죠. 이렇게 답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를 꼭 잘 외워둬라. 요거는 뭐 이해라기보다는 적용을 이해하는 거고, 그쵸? 그냥 암기죠. 단순 암기입니다. 이게 원래 삼각함수 정의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이유가 없는데 이건 정한 거잖아. 정의라는 건 뜻이죠. 뜻. 알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뜻이 원래 이겁니다. 알겠죠? 동경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죠. 동경을 잡았을 때 봐봐. 만약에 그러면 쌤 세타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세타인데요. 여기 좌표가 A, B고요. 여기 좌표가 C, D고요. 뭐 이렇게 두 개만 할까요? 쌤, 이 좌표로 구합니까? 이 좌표로 구합니까? 몸이 어떻게 해야 돼? 상관없죠. 알겠습니까? 네, 동경이 잡히면 그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어. 그걸로 구하면 되겠네. 알겠죠? 어차피 이게 비율로 늘기 때문에 알겠죠? 길이도 같은 비로 늘고 좌표도 같은 비로 늘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은 안 바뀝니다. 알겠죠? 그걸 구하는 이제 그 길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 기본 정의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거리를 구해서 푸는 건데, 알겠죠? 이게 거리를 뭐 2로 하든 3으로 하든 4로 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거리를 보통 이걸 우리가 R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R을 1로 잡고 이제 푸는 게 일반적이죠. 내가 만약에 거리를 만들 거면 거리를 1로 만드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명이나 이런 거 할 때 단위원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원래 정의는 이건데 거리가 얼마든 간에 거리분의 x좌표 코사인, 거리분의 y좌표 사인, x좌표 y좌표는 탄젠트 이게 정의인데 알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뭐 사인 그래프가 왜 그렇게 생겼고 뭐 어떤 값이 왜 이렇게 되고 이런 증명 같은 거 할 때는요. 이 정의는 좀 많이 불편하거든. 왜? 점의 위치를 잡을 때마다 식은 달라질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결과가 똑같지만. 그래서 이 r을 1로 잡아버리는 거야. 여기 어디 있든 상관없으니까 야 거리를 그냥 1로 잡아. 그러면 내가 그 동경을 잡으면 그 점이 항상 반지름 1인 원 위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건 알겠죠?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변형을 시킨 거죠. 원래 정의는 이건데 야 반지름이 1인 걸로 하면 편해. 그럼 원이 생길 거 아니야. 단위원. 단위원이 생겼으면 너가 나한테 봐봐 1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동경을 잡아줬어 세타를. 그럼 요 점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R이 항상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요? A입니다. 사인 세타? B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세타가 어디 있든 간에 좌표를 안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빨리 구할 수 있는 사인 뭐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잖아. 0,1 사인 y좌표 1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단위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코사인과 사인 값을 파악하기 쉬우니까. 그럼 봐. 그 코사인부터 얘기해보면요. 코사인은 코사인 0은 1일 거 아니야. 여기 x좌표 1이니까 그렇죠? 코사인은 x좌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타가 점점 커져. 코사인은 작아져 커져. 작아지겠죠. x좌표가 이렇게 왼쪽으로 작아지는 거죠? 코사인이 작아지다가 0 찍고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커지죠. 다시 1 찍고 돌리겠지. 주기 있어. 주기 2파이. 뭐 되는 거죠. 사인 같은 경우는요. 똑같아. 사인 0은 0일 거 아니야. y좌표니까. 사인이 그럼 2분의 파이까지 커지겠죠. y가 커지니까. 꼭대기 1 찍고 작아집니다.
0 찍고 마이너스가 터지죠. 돌리면서 바로 파악이 되잖아. 그래서 얘를 많이 쓰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뭐 교과서나 어떤 뭐 개념서를 보면은 다 정의가 이걸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이건데 이게 증명이 쉬우니까 눈에 보이잖아 이제. 코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의 한번 딱 잘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 얘기만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저는 요거 이제 질문 좀 해볼까요? 방금 얘기했었던 우리 원기가 눈이 너무 촉촉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기야, 코사인 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원기야, 코사인 3분의 4파이 얼마야? 천천히 해. 다들 준비하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정답만 맞으면 돼. 천천히. 마이너스 확실해? 네. 좋아요. 마이너스 2. 그렇죠. 알았어요. 좋아요. 자, 그러나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사인 3분의 4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4 맞습니다. 그렇죠. 지현아 얼마야? 뭐 자세하게봐. 너 머릿속에 원 그리고 있는 거 맞니? 응. 코사인 x 좌표야? 0이죠. 0. 얼마야? 그렇죠, 그렇죠. 나 잘하네요. 질문하기 별로 없다 이제. 성은아 얼마? 사인으로 할까요? 아니? 15파이. 15 맞아야 됩니다. 아니 얼마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줄 게 없습니다 이제. 얼마요? 천천히 해, 천천히. 그렇죠. 사인 뭐가 할까요? 얼마야? 뭐 아무나 안 되면 써도 되는데 다들 그죠? 이렇게 생각으로 하시네요. 상관없습니다.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4선면이니까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봐봐.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x 값을 구해라. 원기야, 답 얼마야? 다들 준비해. 답 얼마야? x는 6분의 파이다. 6분의 파이? 마이너스인데? 6분의 7 파이. 또 6분의 10 파이? 6분의 10? 6분의 11파이죠. 6분의 10파이는 약분되니까 6분의 파이 라인이 아니면 3분의 5파이잖아. 3분의 파이 라인이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코사인 x가. 수연아 어떻게 돼? x는 범위 똑같습니다. 한 줄기 안에서. 3분의 4파이. 또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몇 선분이야? 3분의 5파이. 내 주문 대답은 좀 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공유할 거 아니니? 네. 몇 선분이야? 3분의 5파이. 이해 안 되면 뭐 그리시도 좀 써도 되는데 뭐 펜은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일단 얘기하세요 일단. 몇 선면? 너 3분의 5파이라 했잖아. 몇 선면인데? 4,3은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아니죠. 또 뭐 있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보통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죠, 그렇죠? 3분의 2파이죠. 됐습니까? 예원아? 한숨 쉬지 말고 그렇게 한숨 내십니까? x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네. 어. 3분의 2파이죠. 또 3분의 4파이 몇 선면이야? 3, 4오면 3, 3, 3, 4오면 그지? 3, 3, 3, 4오면은 탄젠트가 플러스죠. 그렇죠?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 더 가야지. 그건 얼마야? 3분의 파이? 8파이. 자, 3분의 8 너무 많이 갔어. 얘 2파이 빼면 3분의 2파이 2, 4오면이야. 2사. 아, 2사는 답이 맞긴 하겠네. 여기 2파이 돌았잖아. 가 넘어갔어. 아니야. 3, 4 말고 4, 4 하는 게 돼. 4, 4에. 자, 잡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분자에 1씩 더하세요. 그럼 바로 나와. 3분의 4파이가 3, 4였잖아. 그치? 3분의 5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구조가 좀 안 보이는 친구들 구조는 뭐냐면 3분의 파이 라인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는 아는데 보니까 알겠죠? 이게 지금 뭐냐 가볍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익숙하면 뭔지는 다 아는 거 같은데 이게 빠르게 구하려면요 빠른 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빨리빨리 잘 잡아내려면 3분의 파이 라인이랑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은 안 되잖아. 약분되니까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그렇게 4개야. 6분의 파이 라인 가면요 6분의 1파이, 6분의 2, 3, 4는 다 약분됩니다. 6분의 5파이, 6분의 6 약분돼 6분의 7파이, 8, 9, 10 약분됩니다. 6분의 11파이 이렇게 4개예요. 신기한 거죠. 숫자 구조가 알겠습니까? 그런 거고 원리를 얘기해드리면요 3분의 파이 라인을 잡고 싶어 그러면 항상 쌤 그래프 그릴 때도 강조했는데 모든 대칭성은 x축 기준이야. x축이라는 건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기준이야.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강조했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파이 라인이야 그러면 이제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고 더하면 됩니다. 파이 빼기 3분의 파이가 2, 4오면 3분의 2파이죠.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3분의 4파이. 그 다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됩니다. 3분의 5파이. 요걸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예요. 이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칭성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뭐 구조를 이해한 거고 아니면 그냥 분자에 더해가도 충분히 잡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4개 중에 어쨌든 답이 2개씩은 있을 거니까 알겠죠? 방정식은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해 주는 게 알겠죠? 훨씬 편하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푸는 게 낫다라고 쌤이 그때 얘기했었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대신 부등식은 그래프 그리시고요. 알겠죠? 부등식 헷갈리니까 알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쌤이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드리죠. 그러면서 사인 만약에 뭐 넓게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음수인 게 대칭성이 헷갈리게 코사인을 드릴게요. 코사인을 쓰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만족하는 x를 구해라. 그러면 방정식은 이 원래 풀이 이렇죠. 얘를 t로 치환해야죠. t의 범위 잡아서 그림 그려서 푸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부등식은 또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엉키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제 방정식을 푼다면 얘를 그냥 각으로 보면 되는 거죠. t라고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얘니까 잠깐만 얘를 2x 마이너스 파이의 범위로 잡을게요.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범위는 요거는 그림을 생각해. 이런 단순한 직선인 거잖아. 그쵸? 오케이? 단순한 직선인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0을 대입한 게 작을 거고요. 2파이를 대입한 게 클 겁니다. 4파이 빼기 3분의 8, 3분의 11파이. 이렇게 쓸게. 4파이 빼기 3분의 8. 여기까지 되겠어? 됐나요? 내가 잡아낼 각에 대한 범위를 잡아놓은 거야. 치환까지 안 했고.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얘가 0과 2파이 사이에 답이 두 개일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죠? 답을 구하면 됩니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건요. 요 각이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3분의 파이 라인이겠다. 그렇죠? 2, 4분면 3분의 2파이와 3, 4분의 3분의 4파이 한 주기 한 두 개 있겠죠. 근데 이 각의 범위가 한 주기가 아니란 말이야. 더 넓어진 상태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제 두 칸씩 돌리는 거야. 얘한테 2파이 더하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돼? 2파이 더해버리면 여기 2파이 더하면요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산수하면 되고요. 2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 요거 산수하면 3분의 10파이거든. 요거 산수하면 3분의 이거 11파이네요. 답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4개인 거야. 4개. 알겠죠? 얘를 만약에 선생님 음수도 있는데요. 그럼 얘를 2파이 빼면 되지. 근데 어차피 넘어가 버립니다. 답은 안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기한 값을 구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천천히. 이해됐습니까? 그럼 바로 나옵니다. 물론 답은 이거 4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마이너스 3분의 8을 넘겨서 더해야죠. 이해됐습니까? x를 구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넘기고 나누기 2하면 답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방정식은 다 이렇게 대응하면 금방 풀어요.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알겠죠? 굳이 그림까지 안 가도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등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얘가 만약에 이제 코사인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작은 x의 범위를 구해. 이러면 이제 짜증나지는 거죠. 알겠죠? 그럼 원래 어떻게 푸냐?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서 저번에 여기 배웠죠. t의 범위 여기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t는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쓸게요. 까지만 그려라. 나는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작은 거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를 그릴 때 범위가 y는 코사인 t를 그리긴 할 건데 y는 코사인 t를 그릴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죠. 이렇게 한 주기 2파이 한 주기 더 이렇게 4파이 여기가 중요하죠. 3파이 파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범위가 근데 딱 두 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빨리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구해보시오. 2분의 1 그죠? 2분의 1 쪽으로 나올 거니까 얘가 조금 내려가도 2분의 1 멈추겠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한번 뚫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쭉 와서 2분의 1 지점에서 딱 걸리겠죠? 여기 지워야지. 여기가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파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이 그림 보는 거지. 이랬으면 이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아까 우리가 구한 게 4개죠. 하나, 둘, 셋, 4개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저 앞에 거 2개 사이가 정답이네. 밑에 쪽이니까 그렇죠. 뒤에 거 2개 사이가 정답이겠네. 답을 쓴다면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또는 얘 사이다. 또 3분의 파이 더하고 2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됩니다. 알겠죠? 부등식은 이해됐어요? 그런 게 이제 기본 상관함수의 풀이였던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 정도만 정리하고 나중에 숙제를 드린 다음에 숙제를 한 번에 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끊어 드릴 거고 오늘 뒷타임은 활용으로 바로 갑시다. 우리가 안 했던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쳤다 가시죠. 공기 점점 들고 질문 잠깐만요. 가시죠. 다음 찍으세요. 은서 잘 듣고 있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성함수의 정의, 변함없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잘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프, 방정식과 부등식, 실근의 개수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잘해왔었기 때문에 저번에 그대로 그냥 과제로만 드리고요. 물론 여기 사이에 이제 뒤쪽에도 수능 유형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 좀 잘라서 드리고 알겠죠? 진도는 그 뒤를 향해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아는 내용이니까 아는 내용을 풀고 오늘 안 되는 것들은 풀이하면서 서로 얘기 나눠보면 되니까 알겠죠? 선생님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던지려고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프린트로 미리 자 답수를 해놓은 거니까 자 오늘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100페이지입니다. 그 사이가 뭐 한마디 숙제는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0페이지를 일단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배운 것들이 뭐 각에 대한 얘기는 그 앞에서 좀 자세하게 안 다룬 것만 선생님 추가로 얘기 좀 했고요, 알겠죠? 기본적인 이야기들, 뭐 삼각함수 들어가서 삼각함수 내용은 여러분들 이런 거만 있습니다. 값 구하기, 그 다음에 정의부터 정의, 값 구하기 추기의 동경과 그렇지 않은 동경을 다루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그죠? 그림을 잘 그려서 주기와 뭐 진폭과 기준선 이런 거 파악하고, 그죠? 그 다음 그걸 통한 방정식과 분호식의 풀이, 뭐 요게 답니다, 알겠죠? 요것들이 이제 얼추 다 되는 환경일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과제로 풀면서 그쪽에도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래프나 방정식 관련된 문제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쪽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 기본 유형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삼각함수 이제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죠? 오늘은 이제 여기를 좀 개념 정리 및 기본 유형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쓸게요. 삼각함수의 활용이죠.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공식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냥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문제죠. 물론 이제 이게 다 도형 문제다 보니까 도형의 해석을 많이 요구하긴 하는데요. 이게 뭐 난이도는 이래요. 만약에 뭐 3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쉬운 4점, 일반 4점, 뭐 세분화 시켜볼게요. 고난도 4점, 준킬, 킬 뭐 이렇게 치면 알겠죠? 이게 한 이 정도까지는 도형 해석을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코사인 법칙 쓰고 사인 법칙 쓰고 엮어서 연립해서 풀고 이런 것만 요구해요, 알겠죠? 다만 이제 수행 3점과 4점 차이가 뭡니까? 식이 더러워질 거야. 힌트가 많이 나올 거야. 뭐 한 2개, 3개 던져놓고 막 연립해야 되는 관계라든지 이런 거 그냥 바로 틀리겠죠, 그냥 쓰면 알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배우는 공식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구하기 3개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풀이 방향은 금방 잡히는 버전들이 알겠죠? 그래서 뭐 도형 해석은 별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 공식들을 따박따박 써가지고 나오는 문자들을 잘 관리해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느냐가 한 이 정도까지 보면 돼. 알겠죠? 그럼 이제 약간 어려워지는 4점 넘어가면 이제 슬슬 도형적 해석이 가미가 되는 거죠. 뭔가 보조선도 좀 긋고, 들어있는 뭔가 좀 닮음도 좀 볼 줄 알고,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약간 이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이쪽은 이제 아마 약간의 도형, 그 도형의 어떤 그 발견하는 포인트가 되게 어려움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기다 이제 도형적 해석이 추가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도형적 해석을 하면 당연히 뭐 닮음이나 원이 나왔으면 선을 그는 거겠죠. 선을 그어서 뭐 반지름이나 뭐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뭔가를 푼다든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4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 버전의 4점까지는요. 어차피 그 공식들의 정리 아니냐. 알겠죠? 그래서 뭔가 도형적 해석에 너무 두려움을 갖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진 힌트를 잘 정리해 놔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그것들이 연립해서 푸는 형태의 문제가 초반에 많이 깔려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걸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러려면 우리가 공식을 또 잘 알고 잘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도 뭐 도형적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그 도형이 뭐 약간 쉬운 도형들은 초반에 쓸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걸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가볍게 여기서 잘 나오는 공식들을 먼저 체크 좀 해드리면요, 도형의 성질 체크 좀 해드리면 원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니까 원이 나오면요, 이건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원주각이 있죠, 이렇게 원주각. 중심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원주각은 각이 같을 것이고 중심각이 2배죠. 뭐 이 정도 다 알지 않을까, 그렇죠? 요거는 기본 성질이니까 이거 엄청 많이 쓰입니다. 예. 거의 뭐 이런 게 나오면 기본으로 쓰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하나 나오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이것도 안 볼 수 있으니까 이 원주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원주각이 2개가 있어요. 기출이 하나 있어서 미리 팁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각이 똑같아. 그럼 이 호의 길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게. 그렇겠죠. 그렇죠? 같은 부채꼴이니까 이 현이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부채꼴은 아니고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 원주각이 같다면. 요 말도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건 알겠니? 각이 같은 이렇게 호를 주면 여기 현의 길이도 같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하나 뒤에 써먹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잘 나오는 버전도 요겁니다.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났을 때 뭐 쓰란 얘기야? 이 성질 뭐 있어? 쉬운 건데 간단한 거 뭐 있죠? 도형이 딱 보면 이제 바로 성질 딱 보여야 돼. 그걸 적용을 해야 풀려, 알겠죠? 그렇게 풀 거라 생각하고 문제 만드는 거니까. 뭘 써요? 써는 뭐? 이 도형에 보이는 건 뭐 없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각 무슨 어떻게? 그렇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대각의 합이 파인 거죠.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증명은 얘가 연결해서 하는 건데 여기 연결해가지고 붙여서 만들면 뭐 증명되는데 되고 공부하면 나중에 하고 와. 얘도 가끔 나옵니다. 이게 가끔입니다. 얘부터는 가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요. 여기에 접선을 그어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그어는 거예요. 이건 접선입니다. 그때 여기 각이 알파면요.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잖아? 여기가 베타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중학교 때 원과 비례 뭐 이런 거 할 때 배우는 건데 여기 점을 잡고 내려가 이 접점 내리고 내려서 뭐 각을 막 A, B로 쪼개가 다 쓰면은 증명 금방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증명은 아닌데 패스. 이런 성질 있다. 알겠습니까? 네,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다음요. 또 여기 있어요. 이것도 중3 때 배웠는데 원 있어. 현이 있어요. 요 길이가 A, 요 길이는 X, 요 길이는 요 길이는 B, 요 길이는 Y입니다. 혹시 여기 숨어있는 성질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요거 중간에 배운 공식인데 요거. 여기 이제 A 곱하기 B는 X 곱하기 Y랑 같습니다. 이 원에 들어있는 이 현은요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가 똑같아요 항상. 알겠죠? 이게 고3들한테 이거를 외우고 있으라고 주는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죠? 저걸 이제 알고 있으면 편하고 실제 평가에서 좀 저게 도움을 받을 만한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챙겨놓는 게 나은데 얘가 이제 이 고3용 학생들한테 이걸 질문하는 취지는 이런 쪽입니다. 이거를 외워놓고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 얘가 여기 이렇게 이으면 이게 원주가에 같거든요. 여기도 같겠죠. 이 두 상황이 닮음입니다. 이게 닮음이라서 얘 대 얘랑 같거든. 그거 내항 외항 곱하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출제의 의도는 저렇게 너네가 보조선을 그어서 이 두 상황의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를 잡아내라 이렇게 내는 의도인데 알겠죠? 우리가 뭐 공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 외워두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다 알지 않을까? 요렇게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적고 갈게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습니다. 어떤 성질 있죠? 삼각형에서 각이 이등분을 내렸어. 여기 뭐 어떤 성질 있어 여기? 옹기야 뭐 있어? 기억나는 거 없어? A 대 X는 A 대 X는 B 대 Y 맞나? 난 모르겠었어. 이거 A 대 B는 X 대 Y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X 대 Y. 얘 대 얘랑 얘 대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름은 성질이죠. 같은 반인가? 같은 반이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기서 나눠서 생소하다. 저기서 알겠습니까? 보통 저렇게 많이 씁니다. 이 각이 이등분선 성질. 저것도 중2 때 나왔다. 알겠죠? 뭐 중등과정 도형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잘 써먹은 것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공식들에 대한 정리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이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이런 거예요. 봐봐. 자, 모든 삼각형은요 외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원을 그리려면 점이 3개 필요하거든. 점을 2개만 딱 주고요. 야, 이 2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봐야 욜라 많죠. 2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점을 3개를 딱 찍어주고요. 야, 원을 이 3점 지나는 원을 그려봐 이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삼각형은 하나의 외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인 건데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딱 치면 우리가 여기 삼각형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 있죠? 꼭지점은 혹은 각은 대문자를 쓰고요. 길이는 소문자를 씁니다. 이것도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법칙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는 거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점을 A라 하고 B라 하고 C라 하면요. 얘의 대응변은 소문자 A를 쓰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알겠죠? B 맞은편의 길이는 B라 쓰는 게 맞고 여기는 C라 쓰는 게 맞아.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만 해볼게요.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이 내접원도 있기 때문에 내접원은 안에 접하는 원이잖아. 그거를 소문자를 많이 써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구분하는 건데
자, 우리가 외접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인 법칙 기억나요? 뭐였죠?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하나 있을 텐데, 그렇죠? 사인 A분의 대응변의 길이 A는 사인 B분의 B랑 같고요. 사인 C분의 C랑 같으면서 2R로 같다. 이거 공식이야 그냥. 알겠죠? 저걸 외워둬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저게 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공식일 거기 때문에 선생님 간단하게 증명해드리면 증명 안 어려워.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은 안 날 텐데 뭐 증명 되게 간단합니다. A, B, C가 있고요. 저게 갑자기 선생님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 봐봐. 여기 A입니다. 여기 B, C가 되겠죠. 내가 제 증명 좀 해드릴게. 알겠죠?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겠죠? 그죠? 여기 각이 A입니다. 오케이?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 C라는 길이가 지름이 되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럼 C의 길이가 바뀌지 않습니까? C는 바뀌죠. 근데 뭐 C를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내가 얘를 잠깐만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요 A를 박아놓겠습니다. 각은 똑같이 여기 A. 그죠? 똑같이 A일 거 아니 각은. 그죠? 원주각이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나오죠? 여러분 지름과 연결하면 직각인 건 아시죠? 뭐 적진 않았지만 그쵸? 그럼 봐. 사인 A가 얼마야? 반지름이 아니니까 지름이 2R일 거 아니야. 그죠? 이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A는요 2R분의 A입니다. 2R분의 A네요. 이렇게. 요거 되겠어요? 오케이? 이건 알겠어. 다시 복원. 다시 복원. A 쪽은 잡았으니까. 이제 B를 잡으려면요 B를 또 지름이 지나게 뭐 요런 땡겨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럼 또 B에는 사인 구하잖아? 사인 B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사인 B는 2R분의 B가 오케이? C를 움직여서 또 지름과 만나게 해. 그럼 사인 C는 2R분의 C가 나와. 요게 나오는 과정은 이제 A로 이해가 됐을 것이고 알겠죠? 요게 이제 요렇게 만드는 공식이 사인 법칙이야. 근데 이걸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으니까 요거를 엮기 위해서 얘를 2R을 하고 정리하는 거야. 그럼 곱하고 나누면 사인 A분의 A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옆에 탁탁 붙여서 저걸 외우는 거지. 그럼 얘가 되는 이유가 뭐야? 사인 A가 뭐랑 같은데? 2R분의 A라고. 이거 암기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암기야. 사인 B는 뭔데? 2R분의 C라고. 사인 C는요? 이건 B죠. 이건 B고요. 사인 C는요? 2R분의 C입니다. 이건 되겠죠? 그렇다 보니 밑에 쓸게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랑 같습니다. 삼각형의 세 각에 대한 사인의 비율이 길이 B랑 똑같아요. 왜냐면 사인 A가 2R분의 A고 2R분의 B고 2R분의 C니까 2R을 딱 곱해버리면 A 대 B 대 C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의 B를 알면 삼각형의 길이 B를 알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사인 법칙을 저렇게 외워요. 여기는 봐봐 공식 파트니까 공식이라고 다 못 봤는데 이유가 뭐야? 그냥 암기하는 거야 이거. 그죠? 몇 안 되는 단순 암기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야죠. 싹 다. 알겠습니까? 요거 싹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식을 암기하면 항상 신경 쓸 게 뭐냐면 사용식을 챙겨놔야 돼요. 보통 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 원기야 괜찮니? 일단 봐봐. 여러분 우리가 수능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수원에서 뭐 지수함수, 삼각함수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양을 딱 보면 삼각함수 활용 문제라는 걸 보자마자 알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공부 한번 하고 나면 알겠죠? 그러면 삼각함수 활용이 나왔어? 그럼 결국 여기 쓸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구하기. 공식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이 안 가면 다 쓰면 되겠네.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삼각함수 활용 딱 나왔으면 어쨌든 이거를 다 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보가 많으면 더 엉킬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사인 법칙 쓰는 사용식이 첫 번째 당연히 외접원이 나와 있어. 그 사인 법칙이야. 우리가 쌤이 얘기하는 그 공식들 중에서 외접원이 개입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봤는데 삼각형의 외접원 원이 하나 있어.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각이 2개 이상 특수각이 나와 있는 거야. 혹은 각을 알고 있는 각이 2개에서 나와 있는 거야. 이건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봐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는 세타가 있는데 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래요. 여기는 이제 뭐 2를 주고요. 여기는 4분의 8이래요. x를 구하래. 이런 게 사인 법칙이야. 오케이? 왜? 아니 각을 2개를 줬잖아. 야 세타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죠.
몇 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코사인 값을 아는 건 그건 각을 안다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몇 도라 얘기 못하지. 특수한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세타가 코사인이 얘라는 것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요.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인도 알고 코사인도 알고 사인도 알잖아. 그렇죠? 뭐 얘가 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x를 구하라는 건 사인 법칙 때문에 얘기야. 사인 세타분의 2는 사인 4분의 파이분의 뭐 x가 되겠죠. 풀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삼각형의 정보를 따라가다가 각이 두 개가 딱 튀어나와서 사인 법칙 때리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길이 b를 요구할 때도 사인 법칙 쓰는 게 요게 이제 길이 b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의 테마가 있는 게 사인 법칙이고, 저런 게 안 보이는데요? 그럼 둘 다 써 그냥. 알겠습니까? 어차피 몇 개 없잖아. 알겠죠? 다 정비를 잘 해놓는 게 하나의 방식일 수 있겠죠. 뭐 방향성이 안 보인다. 알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3점, 쉬운 4점, 중방 4점 정도까지는요, 이제 기본 유형만 잘 잡아놓으면 수능용 문제라도 방향성은 다 보여요. 연산만 남아있을 뿐인 거지. 알겠죠? 방향성 쉽게 보입니다. 이제 도형적인 게 가비가 되면 어려운 거야. 그게.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거 잘 외워두시고, 두 번째입니다. 코사인 법칙 있죠. 얘는 삼각형 있어요. 이것도 공식일 뿐입니다. A, B, C가 있어. 순서 이렇게 할게요. A 여기가 C네. A, B 이렇게 A, B, C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각이 C인 거야. C. 됐어요? 코사인 법칙은 이렇습니다. 코사인 법칙도 또 교과서나 개정서에는 두 가지 버전의 공식이 있는데 뭐 둘 다 외워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잘 외우면 되고. 알겠죠? 선생님은 이걸 외우고 있긴 해요. 코사인 C는 이렇게 된 버전을 외웁니다. 반대편의 제곱을 빼시고요. 양옆의 길이로 제곱 더하기 제곱에 곱의 두 배를 밑에 까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는데. 알겠죠? 코사인 법칙은 모든 삼각형은 한 각과 세 변의 길이에서 이런 관계를 가져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냥 암기용 공식이죠. 알겠죠? 얘도 뭐 증명은 어렵지 않은 게, 자, 증명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다시 보는 첫 시간이니까.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자, 봐봐. 여기가 A, B, C죠. 자, 지금 내가 저기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이런 식이야. 내가 여기 C죠. 내가 여기에 수선을 그을게, 이렇게. 됐죠? 자, 여기 길이가, 봐봐. 여기 A분의 X가 코사인 C니까, 거기에 A 곱하면 되거든. 요 길이가 A 곱하기 코사인 C입니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자, 헷갈리신 분들 위해서 이거는 뭐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지금 여기가 A고요. 직각 내려줘. 여기 C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렇죠? 얘 둘은 코사인 관계죠. 코사인 C가 뭐야? A분의 X였을 거야. 그렇지? 그죠? 양변에 A 곱하면 X가 A잖아. 그렇죠? 여기 길이는요? 이 전체의 길이가 B니까 여기는 B-A 코사인 C일 겁니다. 이것도 되겠죠? 오케이? 옹기야. 자원도 서, 저 뒤.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 됐어? 서! 서라고. 그래서 움직여. 그래서 서서. 예, 촬영 잘 되는 친구 좀 하고 받았어? 이상한 말 얘기해. 알았어. 움직여. 봐봐. 자, 이 상태인데.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요 직각 삼각형을 보면 빗변 제곱에서 밑변 제곱 빼면 요거 제곱이지. 그죠? 요쪽 직각 삼각형에서도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요거 제곱이지. 둘 다 요거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같을 거 아니야. 이거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활용입니다. 알겠죠? 그거 연결해서 막 풀잖아? 그러면 이제 요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코사인에 대한 정보만 빼낸 거죠. 얘네들이. 알겠죠?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식을 정리했더니 저기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모든 삼각형이 저걸 만족하는구나 라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은 딱히 뭐 사용식이랄 게 없는 게, 얘가 지금 보시면 이게 어쨌든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사용된 내용을 보시면요, 길이가 3개가 쓰였고 각이 1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자에도 당연한 말을 적어놨습니다. 세 변의 길이와 길이 B도 괜찮습니다. 길이 B만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아무튼 길이와 한 각에 대한 관계가 필요하면 얘를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게 그냥 힌트니까. 알겠죠? 그냥 예를 들면 봐봐. 예시로 이런 노는 되게 중요해요. 예시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세 변의 길이가 얘가 뭐 3t, 3대, 5대,
7t라 칩시다. 알겠죠?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길이 비를 준 거야. 오케이? 야 얘가 3t, 5t, 7t의 길이비가 되거든? 라고 줬어.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개의 각을 다 아는 거야. 이 눈을 가져야 돼. 내가 길이를 다 알고 있어? 아, 그 말은 세 각을 다 안다는 얘기야. 여기 구하고 싶어? 구할 수 있어. 여기 구하고 싶어? 구할 수 있어. 여기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때리면 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치면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길이가 다 나와 있거나 길이의 비율이 잡혔어? 그럼 코사인, 뭐 사인 다 구할 수 있어 그냥. 알겠죠? 각은 이미 알고 있다 보면 돼. 선생님 여기 구해주세요. 구해볼까? 코사인 알파는 구하면 되죠. 조금 법칙 써. 반대편의 제곱을 빼. 얘 둘 가지고 제곱의 합을 쓰고 49죠. 49 t제곱. 곱의 2배. 42t제곱. t제곱 약분하면 42분의 얼마냐 이거? 58 빼기 25니까 숫자 좀 더럽게 나오긴 하네요. 나왔잖아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은요? 사인은 뭐 상을 돌려가지고 이걸로 산수할 수 있는 버전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하면 되죠. 알겠죠? 뭐 이걸 해야 되는 문제면 산수가 쉽겠지.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다 알면 혹은 길이 비를 다 알면 각은 다 아는 거다. 코사인을 때리면 됩니다. 알겠죠? 알파가 몇 도다를 안다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리고 또 내가 한 경험들 빨리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실제 평가가 또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길이 정보를 줬어. 알겠습니까? 근데 아마 여기는 아예 뭔가 뭐 선이 그어져 있을 필요가 없었고 여기나 여기가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였는데 길이 정보가 나와 있으면 각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을 구해버리면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는데 각이 몇 도인지는 안 나오고 이쪽을 구하면 이제 각이 특수각이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특수각이 60도인가 그랬는데 그게 60도인 걸 알아야지만 뚫리는 문제 도 있습니다. 그럼 풀다 보면 봐봐. 그나마 이 각이 도움될 것 같아 들어갔는데 삼각형 정보만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막 비비고 있는 친구들은요, 못 푸는 거죠. 요각을 구해서 그것만 하필 특수각이었던 거지. 그 60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정사각형이 나오고 뭐가 막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진 문제들은 사실은 방향성을 많이 두들겨보고 잘 안 뚫리면 전환도 시켜보고. 쌤이 왜 지소로 하면서 그랬잖아. 이게 좌표를 이렇게 잡는 거랑 저렇게 잡는 거랑 다 되는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얘가 원하는 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나도 몰라. 나도 문제를 봐도 모른다니까? 나도 들어가 보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실력이 되는 거냐면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돼. 뭔가 스타트를 들어갈 때 방향이 한 두세 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준비가 잘 되는 거고. 한 줄밖에 안 보는 친구들은 그게 뚫리면 맞추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었으면 좀 틀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다양한 접근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가 좋지? 나도 몰라. 너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나마 이거겠지? 라는 생각을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갈 때 뒷구녕에 뭐가 있어야 돼? 뭐 이상하게 들어가면은 아까 생각했던 두 번째 대학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풀면서 체크해야 돼 계속. 내가 원하는 환경처럼 뭔가 답에 향해서 가는 느낌인 건지 아니면 뭔가 이게 약간 산후한 느낌인 건지 그럴 수 있어. 그럼 빨리 버리는 게 실력이라고. 알겠죠? 그걸 얼마나 끌고 있냐가 실력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정보를 다 구할 수 있다면 그쵸? 어떤 게 정답인지 사실 몰라요. 그런 상황의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인 거야. 알겠죠? 다 해봐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코사인 법칙은 이 정도의 공식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배우는 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좀 잘 외워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요 상황이 가져올게요. C, B, A로 가져올게요. 여기 길이 A, B, 여기 C, A. 여기 가는 C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요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앞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운 이후엔 넓이를 이렇게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뭐야? AB sin C로 구하죠. 그죠? 뭐 요건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기본 공식을 딱 잡고 있어야 돼. 자, 사각 넓이는 양변의 길이와 사이각을 사용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공식이 뭐가 있냐? 암기. 첫 번째, 마찬가지 잘 나온 순서로 가져올게요. 첫 번째, 내저번의 반지름이 일단 여기는 C입니다. 여기는 C. 내저번의 반지름을 우리가 보통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스몰 R로. 알겠죠?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요? 내가 잘 나오는 순서로 그랬죠. 여러분 2학년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되게 여러 개 배웠을 겁니다. 알겠죠?
그중에 뭐 이건 당연히 필수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 중에서 얘 은근 나와, 알겠죠? 요거 어떻게 보면 기억나요? 넓이 공식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습니다. 필요해요. 증명은 되게 쉬워요. 혹시 까먹으면 본인이 만들어서도 돼. 봐봐, 저 내저번 반지름으로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렇지? 잠깐만, 내저번의 반지름 넓이 구하면 증명이 너무 쉬워 이거는. 이거 중학생들도 지가 증명 다 해서 써먹어.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A, B, C가 있을 거 아니야. A, B, C가 있어 이렇게. 그치? 나 지금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은 건데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 어디 있어? 잠깐만,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용해야지, 직각일 거야. 접점이니까. 그죠?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구하면 됩니다. 반지름 나란히죠. 그죠? 자, 요 삼각형 넓이 얼마죠? 2분의 1 AR. 요거 얼마죠? 2분의 1 BR, 2분의 1 CR,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1 CR을 2분의 1 R로 묶으면 얘가 되겠죠. 증명 되겠죠. 알겠죠? 혹시 까먹으면 뭐 있었는데 네가 그려서 빨리 만들어내. 필요하니까. 알겠죠? 내저번의 반지름 넓이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가장 잘 나오는 1번이냐? 여러분들이 내저번에 여기 있었거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삼각함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그냥 막 문제를 푸는데 뭔가 도형을 좌표평에 던져놓고 원을 던져놓고 갑자기 나한테 야 삼각형이 있는데 내저번 반지름이 뭐 AN이야. 수열일 수도 있어. 그때 뭐 이 수열 어쩌고 막 이게 나와 있는 거 시그마에 넣어버렸어.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럼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 구할 때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졌어? 그 넓이 이용하는 얘기입니다. 왜? 내저번의 반지름을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지. 이걸로 하나씩을 세워 놓으시고요. 다른 방식으로 넓이를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알겠습니까? 뭐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든 알겠습니까? 그걸 구해서 연결 딱 하면 R이 딱 튀어나와. 요렇게 내저번을 원래 잡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저번 반지름 구할 때는 항상 조식을 이용해야 돼요. 외워놔야 되겠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잘 나오는 순서야. 외저번의 반지름이 개입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알겠죠? S는 4R분의 ABC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고 알겠죠? 요건 뭐냐면 이거 되게 쉬워 증명이. 여러분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였지. 그죠? 외저번이 나왔다는 건 사인 법칙 썼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사인 C를 사인 법칙에 적용하면 뭐가 돼? 2R분의 C잖아. 어차피 좀 외웠으니까. 그쵸? 앞으로 외울 거니까 집어넣으면 이거야. 오케이? 이건 증명도 할 것도 없어요.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일반 공식에 사인 법칙 적용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가 일단 중요하고요. 세 번째. 얘는 거의 쓸 일은 없는데요. 헤론 공식 기억나요? 혹시라도. 네. 이 헤론의 공식을 쓴다는 건요. 헤론의 공식을 요구한 문제는 아닌데 본인이 다르게 못 들으니까 이거라도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서 알겠죠? 정리하면은 우리가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헤론 공식이죠. 헤론 공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내신 때 앞에 배웠을 거야. K를 하나 잡으세요. 둘레의 절반을 잡으시면 됩니다.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 그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어. 일단 둘레를 구해. 나누기 2를 해. K라는 값이 상수값 하나 잡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루트 K 곱하기 K 마이너스 A 곱하기 K 마이너스 B 곱하기 K 마이너스 C.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긴 해요. 알겠죠? 오케이? 넓이를 그냥 세 변의 길이로 구하는 공식이야 그냥. 알겠습니까? 이해되겠나요? 헤론까지 알아버리면 뭐가 편하냐면 요런 게 좀 편해. 봐봐. 만약에 삼각형이 봐봐. 아까 했던 뭐 5, 8 맞나? 어딨니? 5, 3, 3, 5 얘가 들어오고 있는데 7 가볼까? 알겠죠? 이런 얘기 하면 야! 내저번의 반지름 뭐야? 이게 나온 거야. 알겠죠? 넓이를 써야지.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잠깐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가 얼마야? 18 그죠? 넓이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헤론 공식 넓이 구할 수 있어. K가 얼마야 지금? 다 더하면 18 했잖아. 그쵸? 18 아닌데? 미쳤나봐. 다 더하면 15구나. 15, 15, 6으로 할게요. 그러면 짝수니까 알겠죠? 그럼 다 더하면 14. 네. 오케이? 그러면 K는 7이겠네? 그죠? 루트 7 곱하기 7 빼기 3
7 빼기 6, 7 빼기 5 이렇게 하면 돼. R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 요거는 자주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내저번의 반지름을 넓이로 이렇게 엮는 거는 필요할 수 있으나 알겠습니까? 회론이 꼭 필요한 문제는 사실 기출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혹시 모를 얘기하는 김에 알겠죠? 챙겨둬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알겠습니까? 보고 다룰 수는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이 좀 필수로 암기할 건 이쪽 파트긴 해요. 요 두 가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을 딱 숙지해 놓는 게 여기 삼각함수 활용 파트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용적인 건 알겠죠? 이걸로 이제 또 남은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지수로함수도 평가 문제 풀어봤잖아.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잖아. 대단한 해석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물론 좀 깊이 있는 해석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연습한 것들은 대단한 수학은 없지만 막상 문제 풀이가 어려웠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그냥 이것만 잘 다 외워서 쓸 줄 알면 돼 그냥. 알겠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나이도가 점점 증가하면 뭔가 이 도형적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고 상황마다 뭔가 써먹는 스토리 다를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지만.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들은 요만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상관없이 내용 다야 이게. 알겠습니까? 오늘 뭐 이건 다 공식들에 대한 얘기라서 한 번에 정리를 끝내버린 겁니다. 자, 이 한 번에 많은 이 내용에 대한 모든 유형을 한 번에 풀지는 않을 거고 일단 오늘은 사인 법칙 얘기만 문제를 풀면서 감을 좀 잡게 해드릴게요. 사인 법칙 쪽 가보시죠. 100페이지입니다. 공식을 한 번에 외워두시고 100페이지입니다. 자, 기본 공식 쓰는 거는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쌤은 451번을 먼저 볼게요. 451번입니다. 451번입니다. 이게 이제 초반의 기본 유형에서는 이런 비율 관계를 많이 얘기해요. 아니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인의 비가 길이 비기도 하고 알겠죠? 비율을 알면 각을 또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뒤에 코사인과 연결되면 코사인 값도 많이 요구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연결되는데 보시죠.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 대 A 더하기 B가 5대 6대 7이다 라고 나왔어. 여러분 보통 이 문장 보면 어떻게 푸니? 요 처음부터 딱 봤어. 그럼 이제 연장에 첫 줄에 뭘 쓰죠? B 더하기 C는 여러분 얘들아 이 두 줄 다 봤어. 삼각형 ABC에서 얘가 5대 6대 7이다 7일 때 라고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럼 풀이가 시작될 거 아니야. 그치? 끊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면 B 더하기 C는 뭐다? 그쵸? OT OK. C 더하기 A는요? 6T. A 더하기 B는요? 7T. 이렇게 당연히 쓰고 있겠지? 그치? 그죠? 이거 읽으면 이렇게 쓰라는 얘긴데. 알겠습니까? 예. 비슷한 좀 다른 얘기 해볼까? 3A는 2B 뒤에 있을 거야. 3실에 5실에. 너네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하니? 는 T로 적겠죠. 당연한 거 아니고 A는 3분의 1T고 B는 2분의 1T고 C는 5분의 1T라는 얘기네. 그죠? 당연히 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봐. 여기는 길이 B가 중요하니까 A, B, C 길이면 A 대 B 대 C가 3분의 1T, 3분의 1 대 T를 약분하면 2분의 1 대 5분의 1이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분수는 다루기 힘들잖아. 그렇죠? 다시 3이 30곱해 10대 15대 30곱 6 이란 얘기네. 그죠? 다시 A가 10K T는 썼으니까 B가 15K C가 6K라는 얘기네. 이해됐어요? 삼각형이 A가 여기 긴거 B 여기 B B가 15K 뭐 여기 A 여기 10K C 6K 란 얘기네. 각 다 알았네. 그 다음 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기본 해석이죠. 여기서 배운 내용이 아니야. 알겠죠? 식을 다루는 기본기지. 이해되겠어요? 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쌤 요걸 줬는데 이걸 주고 멈추면 안 되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이런 방정식은 다 더해버리죠. 더하면 A 2개, B 2개, C 2개니까 2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보통 이렇게 많이 풉니다. 다 더하면 18T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T란 얘기네요. 그죠? 그럼 B 더하기 C가 5T니까 A가 4T네. 그죠? 그 다음에 A가 4T면 여기 집어넣으면 B는 3T네. C는 B가 3T야? C는 2T네. 그죠? 또 A 대 B 대 C 대 비율이 나왔네. 그죠? 뭐 삼각형이 있다면 2
2대 3대 4니까 뭐 여기 2, 3, 4 잡아볼까 이렇게? TTT 각은 바라는 뭘 묻든 해결되겠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길이에 b가 있으면 각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b에 대한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알겠죠? 그것들을 좀 가볍게 받아라. 그걸 받아야 문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초반에 좀 깔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공식 적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455번을 살짝 건드려 볼게요. 455번입니다. 이것도 좀 얘기할 포인트가 있어서 455로 가시죠. 자, 오늘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에 집중을 해서 기본 유형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자, 455번입니다. 원이 있고요. 필요 없네요. 그죠? 여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딱 만들었네. 이미 이제 뭐 앞으로 여러 문제를 보겠지만 이런 모양은 삼각함수 활용이야. 이런 게 거기만 나올 일이 없고, 그죠? 여기 외접원이 다 보이네. 무슨 문제겠어? 사인 법칙 문제야, 무조건.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6, 얘가 2입니다. 여기를 얘가 이렇게 그어놓고 P 60도로 잡아놨어요. 그죠? 60도보다 그냥 쓸게요. 네. 그때 뭘 구해라? AP의 길이. 요 길이 구해라. 그죠? 들어보시죠.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60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쵸? 그리고 나서 반지름 나와 있네. 반지름이 5입니다. 됐나요? 치고 가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드는 것. 이 문제 풀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는 이건 해줘야지. 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중간 사정까지 뚫리는 힘입니다. 알겠죠? 자, 봐봐. 외접원을 봤어. 사인 법칙이. 반지름을 줬어? 써먹으라는 얘기겠죠. 그럼 어떤 삼각형에 관심 있어야 돼? 이 삼각형에 관심 있어야 돼. 그죠? 맞습니까? 왜? 이거의 외접원이잖아. 이랬어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 쌤, 요 각이랑 요 각은 구할 수 있네요. 라는 게 뭐여야 돼? 왜?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구해볼게 봐. 자, 지금 이 눈이 어색할 텐데, 이거 봐. 원 안에 내접한 삼각형이 있어. 쌤, 요각 이거 나왔네요. 라는 게 먼저 보여야 돼. 왜? 얘를 줬기 때문이죠. 써볼게요. 자,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베타는 2R분의 2 아닙니까? 그죠? 사인 갖고 하려면 이쪽이 훨씬 편해요. 굳이 일로 쓰지 말고. 알겠습니까? 사인 A는 2R분의 2. 뭐 공식 안 어려워.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2R 끄고 하면 되죠. 그쵸? 사인 베타는요. 2R분의 2야. 10분의 6. 5분의 3이야. 사인을 알았으면 다 아는 거잖아. 코사인 다 아는 거잖아. 그쵸? 두 번째, 알파 알지? 대응면 아니까. 반지름도 알고요. 사인 알파는요. 2R분의 저도 5분의 1. 그럼 다 한 거네요. 삼각형 나왔으니까. 각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각을 알고 있다고 무조건 구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딱 보여 눈에. 각 두 개 잡았고. 어떡하지? 이런 부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막 이게 중방 사정까지 왜 방향성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첫 설명이니까 이걸 다 구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딱 보자마자 잠깐만 이 두 각은 알았어. x 구하라고? 60도 써먹어서 얘기일 거 아니야. 그죠? 이 삼각형 눈이 가겠죠. 그죠? 뭐야 각 두 개 알잖아. 사인 법칙 때리면 x 나오겠네. 끝. 눈에서 이미 설계가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봐봐. 딱 보고 선생님 각도기 잡았는데요. x 구하라고 잠깐만 이 삼각형에서 각도기 알고 대응면 사인 법칙 끝. 이해됐어요? 식으로 쓰면 사인 베타분의 x는 사인 60도분의 2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쉬운 문제긴 하죠. 쉬운 문제지만 이런 구도를 탁탁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미 꽂혀 있어야 돼. 알겠죠?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툴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방금 얘기한 걸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으실 것 같고요. 45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58번은 내가 호의 비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건데 여러분 요거 봐봐. 458 봐봐요. 문제를 보세요. A, B, B, C, CA의 호의 길이를 B를 왜 줬을까? 여러분
있네 이렇게. 그죠? 호 A, 이 호야. 선분 아니야. 호 A, B 대 호 B, C 대 호 C, A가 3대 4대 5래. 자, 얘가 3대 B, C 4대 5래요. 그죠? 이 B가 3대 4대 5라고 준 거야. 이거 왜 줬을 것 같아? 그럼 각잡으로 주는 거죠. 중심각.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중심각 여기 있을 것이고, 요렇게 요 중심각 하나 있을 것이고, 요렇게 있겠죠? 그죠? 요 각이 3대 4대 5란 얘기야. 2파이를 쪼개면 될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근데 봐봐. 얘가 3에 해당되고 4에 해당되고 5에 해당되는데 봐봐. 얘의 절반이 여길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요 중심각의 절반이 요 각시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요 중심각의 절반이 여기겠죠. 맞습니까? 요 중심각의 절반이 여기겠죠. 그쵸? 얘도 3대 4대 5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중심각을 다 적고 나서 원주각을 넘어가도 되지만 알겠죠? 뭐 같은 비율을 가질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 세 개 합이 이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가 파인 말잖아. 그렇지? 요걸 이제 3대 4대 5로 쪼갰다는 건요. 단어가 얼마 이거? 10이잖아. 12. 그죠? 맞아? 그러면은 봐봐. 여기 각이 얼마나 소리인가? 파이를 12개로 쪼개서 3개만 가져가라는 얘기니까 4분의 파이라는 얘기네요. 요 각이 4분의 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B 가지고 알겠습니까? 여기는요. 12개 중에 5개니까 12분의 5파이. 얘는 아마 쓸모가 없을 겁니다. 특수각이 아니니까. 알겠죠? 여기는요. 12분의 4파이 3분의 파이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요각이랑 요각을 쓰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알겠죠? 그때 질문 보시면 A, B는 길이 줬고요. 3일의 길이가. 그때 B, C 역시나 여기 물어봤죠. 사인 법칙 때려라 이 소리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가면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463 봐봐. 463. 요것은 풀 건 아니고 눈으로 봐. 463 봐봐. 463 딱 보시면 각 A와 각 B와 각 C는 바로 다 알고 있는 각인 거 이해됩니까? 그죠? 각 A, 각 B, 각 C 다 구할 수 있죠? 이랬어요? 왜? 삼각형 세변끼리 나왔잖아. 코사인 때리면 각은 다 잡지. 코사인을 구했으면 사인, 탄을 다 잡아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고눈이 먼저야 일단. 알겠죠? 고눈이 먼저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 원에서 내접하는 삼각형 반지름 뭐 길이 각 다 잡아내는. 여기 딱 잡혀야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출발할 거 아니야 문제를. 알겠죠? 그냥 도형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외운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적용할 포인트를 남겨놨을 거란 말이야. 거기 치고 들어가면 다 뚫려 그냥. 알겠죠? 그까지가 일단 이제 3점 내지 쉬운 4점, 일반 4점 수준이니까 그걸 다 숨어있는 고놈들을 잡아서 다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내야 돼. 알겠죠? 그 공식 적용은 종류가 몇 개 없잖아요. 잘 적용해서 풀어오세요. 알겠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과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앞뒤로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삼각함수 활용은 당연히 차근차근 천천히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좀 잘 이 기본기가 단단히 형성될 거기 때문에 그 삼각함수는 449번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449부터 코사인 기본으로 쓰는 것까지만 해놔봐. 467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해오시고요. 삼각함수 쪽 여기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좀 적당히 파트를 끊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각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283부터 여기는 이제 그 쉬운 문제들입니다. 283부터 일단 315 정의까지 합시다. 내용을 끊어갈게요. 이 한동안은 이렇게 잘라서 양쪽으로 드릴 테니까 알겠죠? 삼각함수 파트. 오케이? 요거는 이제 활용 파트.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세요. 풀이하고 이제 지도에서 나갈 거니까.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어. 이제 해보세요. 또 한쪽만 해오지 말고 양쪽 다 챙겨서 들어가야